다 타 지역에 살고 있고 바로 밑에 동생만 같은 지역에서 지내고 있네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이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아버님께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면서 많이 편찮으셨고 6년 정도 병수발을 했습니다. 사실 병수발이라고 해봐야 낮에는 직장에 다니는 터라 저녁 시간에 조금 보살펴드리는 정도였죠. 대신 주말이면 기저귀까지 제가 다 책임지고 봐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이번에는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제가 집에서 모시며 지냈습니다. 시동생은 평일에 제가 직장을 다니니 아픈 부모님을 놔두고 나간다며 일을 그만두고 어머님이나 잘 모시라고 했지만 저는 예전 아버님을 병간호했던 경험이 있어 두려웠습니다. 기저귀를 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스트레스로 불면증까지 왔었거든요. 결국 남편과 오랜 상의 끝에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모시자 했고 다른 형제분들도 다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시동생이 반대를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을 모시고 가버리더군요. 이게 벌써 2년 전의 일입니다. 시동생은 어머님을 모시고 간 뒤 결혼을 했고 동서와는 왕래가 없어 딱 2번 본 게 다였습니다. 아무튼 이유가 어찌됐든 저 때문에 남편과 시동생은 남같이 살고 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나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쫓아내서 동서가 모시고 있다고요. 현재 저희 시어머니는 많이 호전이 되셔서 어르신 유치원에 다니고 계십니다. 명절 당일을 빼고 주말에도 가신다고 하네요. 항상 동서한테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되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려서 이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 동서한테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하겠다며 어머님 좀 모시고 가라고요. 보아하니 시동생과는 의논하지 않은 것 같았고 동서 혼자만의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저를 죄인으로 만들어 욕은 욕대로 다 얻어먹게 해놓고는 이제 와서 모시고 가라며 연락을 해오니 그럴 수밖에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걸 흔쾌히 허락할 거라 생각하고 요구를 해오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여자로서 동서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한 달 정도만 봐드린다고 했었죠. 나는 직장인이고 동서는 전업주부이니 딱 한 달까지만 봐준다. 하고 말하며 그 다음은 시동생과 의논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을 모시고 와서 한 달간 지내다가 다시 동선으로 보내드렸고요. 어머님을 다시 모시고 갔을 당시 동서는 제가 어머님을 계속 모시길 바라는 것 같았지만 나는 이미 죄인이 되었으니 효자 아들한테 계속 모시라고 해라. 이 한마디만 남기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형제들과 친인척들한테까지 제 욕을 했더라고요. 큰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불편하게 해서 안 가시려고 한다. 다시는 안 보낼 거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마치 제가 어머님을 구박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경험이 처음도 아니지만 또다시 반복되니 상처가 되고 많이 화가 납니다. 내가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시자고 한 게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까지 합니다. 제 욕을 얼마나 하고 다녔으면 그 당사자가 저인지도 모르고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화가 나는데 그냥 이대로 길을 닫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시끄러워지더라도 결판을 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입니다. 출근해서 잠시 확인하러 들어왔다가 너무 많은 댓글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머리로는 자식들이 해야 할 일인 걸 잘 알면서도 그런 상황이 되니 며느리 된 도리로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말씀들도 많으시던데 저희 남편은 새벽에 나가서 몸을 쓰며 힘들게 일하는 직종이라 항상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덜 힘든 일을 하는 제가 맡아서 했던 것도 있었네요. 그리고 재산상의 문제도 시동생은 본인들 몫을 다 가져간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원래 부모님 집이었는데 저희 돈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무책임한 게 아니라 너무 강한 성격이라 혹시라도 큰일이 벌어질까 싶어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한테 항상 할 만큼 했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사는 지역이 면단이라 한 집 건너 한 집을 알 정도라 다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남편까지 나서면 큰 싸움이 날까 싶어 혼자 참고 넘겼던 거였죠. 동서는 이 지역 사람은 아니고 시동생과 결혼하고 오게 된 케이스인데 결혼 전부터 시동생 말만 듣고 저를 시어머니 내쫓은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당시 변명이랍시고 제 사정을 설명했지만 자기를 설득하거나 가리치려 들지 말라고 하더군요. 총각이 어머님을 모시고 살 때부터 알아봤다는 말과 함께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결혼 전부터 동서에게 이미 못된 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분들은 요양원에 모시자는 저희 부부 의견에 다 찬성을 한 상태였기에 이 싸움에 관여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결국 본인의 남편만 요양원에 못 보낸다 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 화가 나는데 어디 풀 데가 없으니 그 화풀이를 저한테 하는 거죠. 소문으로 듣기에는 동서와 시동생이 둘이서 해결할 일이지만 동서가 시동생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씨알도 안 먹히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답니다. 저도 이 문제는 결국 동서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절대로 없으니까요. 다만 제가 사는 곳이 너무 작은 동네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게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신우한테 들어보니 시집 올 때 시동생이 직장 안 다녀도 되니 살림만 해라. 생활비는 넉넉하게 줄 거다. 대신 어머님을 모셔야 한다. 이런 조건으로 결혼을 했다 하더군요. 저희 시동생이 돈을 잘 버니 돈 버는 여자보다는 살림하는 여자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다들 곧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마 동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한 거겠죠. 그런데 2년이 지나면서 건강이 자꾸 좋아지고 계시니 기뻐해야 할 일인데도 동서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었나 봅니다. 그 무렵부터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래도 그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어 저한테 전화해서 막말을 해대는 것 같아 화가 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여자로서 안 됐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괘씸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다른 형제분들도 다들 저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지들이 알아서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지 덮으려고 해도 자꾸만 생각나고 스트레스를 받아 넋두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하나하나 다 적진 못하지만 동서가 저한테 정말 심한 말을 많이 했거든요. 남들은 왜 그런 소리를 듣고 있냐, 바보냐 하고 뭐라고 하지만 저는 큰 싸움 만들고 싶지 않아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적으로 지쳐가네요. 눈을 감아도 생각이 나고 직장에 나와서도 생각나고 온통 그 생각들 뿐이라 주절거려 봅니다. 요즘에는 참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찾아가서 기싸대기를 한 대 올리고 싶은 충동까지 느껴지네요. 저 진짜 병들고 있는 거 맞겠죠? 댓글입니다. 첫 번째. 아니 다들 요양원에 보내자는데 한 명이 반대하면 그 한 명이 어머니를 모셔야죠. 쓰니가 왜 바보같이 어머니를 데려왔어요? 그 한 명이 못 모시겠다 하면 요양원에 보내는 게 맞습니다. 남편한테 강하게 말하고 남편이 동생네 집에 가서 싸우든 말든 제발 놔두세요. 신경 쓰다가는 님만 병에 걸립니다. 두 번째. 그냥 동서 번호를 차단하세요. 받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요. 데려줄 필요도 가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랑 해결할 일을 왜 쓰니에게 하는지. 세 번째. 시동생은 돈으로 결혼한 것이고 그런 결혼에 찬성한 건 동서예요. 뭐하러 동서장단에 춤을 춰요? 남편에게 말해요. 한번 뒤집어 엎게. 지금 쓰니 행동이 오히려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처신입니다. 네 번째. 동서는 돈 잘 벌어다 주는 시동생에게 시어머니 모시는 조건으로 시집을 간 거네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금방 돌아가실 줄 알고 오케이하고 모시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겠죠. 그런데 점점 건강해지니 짜증이 터지는 듯 합니다. 하지도 못할 공약을 왜 하고 지랄인지 모르겠네요. 5번째. 스스로 자책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본인만 병납니다. 다음에 동서와 통화하거나 대화를 하게 되면 그거 녹음해서 남편에게 들려주세요. 남편이 자식인데 큰 싸움 나는 건 싫어서 말을 안 한다니요. 쓰니가 시아버지 모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남편에게 넘겨요. 6번째. 착한 사람 컴플렉스이신 듯 합니다. 속으로 골병 들면서 누구에게나 착한 사람이고 싶은 마음을 버리세요. 나쁜 사람이면 뭐 어때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도 없고 그냥 화풀이 상대가 필요할 뿐인 겁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받아줄 필요 없어요. 쓰니 시간만 아까울 뿐이죠. 그냥 무시하고 직접적으로 뭐라 하면 맞받아치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